이제 드디어 왕가탕후루처럼 얇고 파삭한 설탕 코팅을 완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연습한 영상을 띄워놓고 할 건데 이땐 제가 편수 냄비로 연습을 했던 영상이에요. 보여드리면서 편수 냄비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냄비나 웍에 설탕 300g과 물 150g을 넣어주세요. 이때 설탕이 사방에 묻지 않게 조심하셔야 해요. 냄비 옆면에 묻으면 설탕이 타버려서 번거로워져요. 가스버너 기준 강불에서 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약불로 하시면 온도가 높아질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는 사이 수분이 필요 이상으로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정말 오래 끓였는데도 이에 달라붙고 끈적이는 탕후루가 되는 거예요. 또 끓고 나서 저었는데도 하얗게 변하는 게 불이 약해서 끓인 시간에 비해 온도가 낮아서입니다. 이렇게 시럽을 끓일 때는 절대 저으면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완전히 끓을 때까지는 절대 저으시면 안 됩니다. 결정이 생겨서 망치게 돼요. 그대로 혼자 끓도록 한참 두셔야 합니다. 설탕 300g 기준 가스버너로 끓일 때 한 9분, 1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은 대략적으로 감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정확한 시간은 아닙니다. 강불에서 끓이는 시간을 연습하실 때 계속 체크해 두시면 좋아요. 그럼 이걸 반복 연습하다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는 시스템화해서 기계적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시럽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을 때 과일을 준비하시거나 하셔서 온도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과일을 꼬지에 꽂고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겉면에 물기가 생기니 코팅하기 전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겉이 살짝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가 160도 정도인데 그 직전인 155도 정도부터 탕후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온도는 너무 정확하게 155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쯤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온도계에 만원도 안 하니까 구입하시는 게 편하지만 굳이 안 사시더라도 투명한 컵에 차가운 물을 넣고 시럽을 떨어뜨릴 때 바로 굳으면 완성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과일에 시럽 코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럽 거품에 굴려야 얇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시럽에 완전히 과일을 퐁당하면 두껍게 발려요. 가스렌지에 웍을 비스듬히 세우거나 하셔서 과일 전체에 시럽이 한 번에 묻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해요. 퐁당 담그지 마시고 끓는 거품을 묻힌다는 생각으로 돌려주세요. 과일에 시럽을 묻히고 빠르게 돌려서 시럽을 털어내거나 냄비 한쪽에 쓱 쓸어주면서 뭉친 부분이 없게 하신 후 테프론 시트지에 두시면 됩니다. 이때 불은 중약불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너무 약불이면 거품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약한 불이 돼 거품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중약불로 유지해 주시면 되고 거품을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냄비를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주시거나 꼬지나 젓가락 등으로 저어서 거품이 생기게 한 후 코팅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설탕 기준 300g으로 하고 있는데 설탕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수월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완성이 되고 갈색이 되기 전까지 과일에 코팅을 하잖아요. 그런데 설탕량이 많을수록 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합니다. 판매하실 때 대부분 설탕 기준 600에서 800g 정도의 양으로 하실 듯 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꽃이 30개에서 50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과일을 하나씩 했던 이유는 편수 냄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개 꽂은 과일에 묻힐 수가 없었어요. 이래서 얇고 넓은 냄비를 사용해서 탕후루를 만들어야 하는 거랍니다. 하지만 연습 때는 과일에 시럽을 얇게 묻히는 연습을 하는 것이니 하나씩 꽂아 연습하셔서 시럽이 얇게 묻는 상태를 우선 파악하신 후 완성이 되면 과일을 늘리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만든 탕후루 식감을 소리로 들어보시죠.
자, 어떠신가요?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은 딱히 없지만 디테일한 설명과 원리 이해로 좀 정리되는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기본을 완성한 후에 여기에 식초를 넣건 물엿을 넣건 이런 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연습해 보시고 식초와 물엿을 넣은 것도 비교해 보세요. 물엿은 설탕 100g당 한 숟가락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꼭 지켜야 하는 양은 아니니 이 정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설탕 300g에 물 150g이라면 물엿도 3숟가락 넣으셔서 동시에 같이 끓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초는 마지막에 과일을 돌리기 전에 한 숟가락 넣으셔서 잘 저어주시고 묻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보시고 더 수월한 방법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길 바래요.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은 탕후루에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소비자의 눈이 아닌 판매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을 보시고 창업이나 사이드 메뉴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는 탕후루를 연습하면서 연구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 겪는 큰 오류가 있어요. 소비자의 눈이 아닌 판매자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소비자는 어떤 기준으로 탕후루를 판단할까요? 얇고 바삭하고 이에 달라붙지 않는 탕후루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소비자의 단순한 시선이 아닌 너무 진지한 시선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사서 사진 찍고 바로 먹을 거예요. 이 탕후루에 기포가 있는지 방석이 있는지 부드름이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할 뿐더러 인지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대부분 몰라요. 그런데 사장님들은 기포가 없이 매끄러운 탕후루, 방석이 전혀 없는, 부드름이 전혀 없는 매끄러운 탕후루, 이걸 쫓아가고 계신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방석이 있더라도 기포가 있더라도 고드름이 있더라도 얇고 파삭하면서 식감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 이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탕후루 시럽 코팅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더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니 일단 시럽을 얇게 바르는 것에 집중을 하시고 그걸 완성하시면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라는 것과 얇은데 약간 모양이 매끄럽지 않은 거 이건 판매하시면서 얼마든지 잡아나갈 수 있고 사실 더 빨리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셨죠? 얇고 파삭한 게 우선이니 그 겉부터 잡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기포 없고 고드름 없고 방석 없는 건 이후에 해결하시면 되고 해결이 또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신경 쓰다간 핵심마저 놓치게 되니까요. 제가 예전에 줄 서는 디저트 맛집을 운영했었는데 그때 느낀 게 대박집들은 계속 대박집일 수밖에 없구나 였어요. 레시피를 잡아가는데도 센스가 있기도 하지만 일단 판매를 하면 기본 소비해주는 층들이 있기 때문에 레시피가 더 빨리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 없이 혼자 레시피만 잡으면 뜬구름 잡는 레시피가 될 수가 있어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영역이 다 중요하다는 부분이 이 의미예요. 레시피가 소비자들의 욕구에 충분히 충족될 만큼 잡혔다면 사소한 것들은 판매하시면서 잡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이 팔아보면 더 고차원적인 것들을 발견해서 무조건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연습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판매를 하시되 초반에는 가격 할인을 하시거나 포지에 과일들을 눈에 띄게 많이 꽂는 등 차별점을 두어서 무조건 줄 세워서 판매해보세요. 일이 그냥 빵빵 터지면서 울면서 장사하실지언정 하루 이틀 만에 고수가 되어 있는 사장님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손님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얇고 파삭한 탕후루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죠? 얇고 파삭하면 손님 떨어질 일은 없고 나머지는 다 장사하시면서 잡아가시면 됩니다. 9월 초에 지금 탕후루로 수산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사이드 메뉴로 추가하시는 분들입니다. 탕후루를 그대로 판매하셔도 되지만 기존 메뉴에 토핑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꼭 탕후루를 매장에 활용하셔서 재미 보시길 바래요. 오늘 탕후루 비법 전수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